수면 내시경 받고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수면 내시경 받다가 죽을 사람도 있다는데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 영상이 나간 이후로 7분이나 더 구독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전체 조회수가 300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14분이나 구독해 주셔서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응원 메시지와 질문 남겨주신 YQ님, 풀풀님, 김진우님, 마크님, 엘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결정을 못해서 갈등하시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바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수면 내시경으로 받을지 아니면 일반 내시경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면 내시경이 나아요? 아니면 그냥 하는 게 나아요? 라고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수면 내시경을 할지 말지 결정하려면 수면 내시경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수면 내시경의 단점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면 내시경 관련 영상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수면 내시경의 단점과 장점, 오해, 그리고 믿을 만한 내시경 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내용을 나누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수면 내시경의 진짜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내시경의 공식적인 이름은 진정 내시경입니다. 화가 나고 흥분된 상태를 진정시킨다고 할 때 진정 맞습니다. 간혹 마취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진정 상태는 말 그대로 흥분과 초조함이 가라앉은 차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취는 깊은 수면에 빠져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내시경 검사는 마취가 아닌 진정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환자의 의식이 남아있고 스스로 호흡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중에서는 수면 내시경이라는 용어가 수면 마취 상태에서 내시경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영상에서 진정 내시경이라는 용어 대신 시청자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신 수면 내시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면 내시경의 단점에 대해 속속들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수면 내시경을 하시면 비용이 더 든다는 점입니다. 가끔 나라에서 해주는 검사인데 왜 수면 비용을 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면에 필요한 수면 관리료와 수면 약값은 아직까지 나라에서 보조해 주지는 않고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수면 비용도 병원마다 다른데요.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가끔 병원마다 수면 비용이 왜 다른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요. 얼마를 받을지는 나라에서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또 병원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서로 다릅니다. 맛과 양이 똑같은 돈가스라고 해도 학교 앞 돈가스집과 백화점 돈가스집의 가격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하거나 종양을 절제하는 시술을 하게 되면 수면 비용의 80%를 나라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때는 환자 부담이 줄어서 대략 2, 3만 원 정도의 수면 비용을 내게 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수면 내시경에 사용되는 진정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의 부작용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 가능한 가벼운 부작용과 장애가 남거나 사망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가벼운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중에 혈압이 떨어지는 혈압 저하, 호흡이 약해지는 호흡 저하, 진정제를 투여해도 수면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진정, 맥이 고르지 못한 부정맥, 기도로 침이나 위액이 들어가는 흡인,
진정제를 주사할 때 혈관 밖으로 주사액이 새는 혈관회 유출, 진정제를 투여했는데도 오히려 더 과격해지는 역설 반응, 알레르기 반응, 검사 후에 느끼는 두통, 어지러움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31만 건의 수면 내시경 검사를 조사해 봤더니 대략 0.3%, 즉 1000명 중에 3명이 이런 부작용을 겪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조사 연구는 없는데요. 가벼운 부작용은 약효가 사라지면서 자연히 회복되거나 치료를 통해 며칠 내에 호전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내시경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받고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수면 내시경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는데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네, 바로 수면 내시경 하다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수면 내시경 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하다가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방송이나 신문 내용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00년부터 12년 동안 부검 의뢰된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 36명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8명이 수면 내시경과 관련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마취과학회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마취와 관련해서 발생한 의료 분쟁 105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건이 수면 내시경과 관련된 의료 분쟁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수면 내시경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매년 몇 명은 사망하는 위중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면 내시경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검사일까요?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행되는 수면 내시경 검사는 총 몇 건이고 그 중에서 몇 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면 내시경이 모든 환자가 걱정해야 할 만큼 위험한 검사인지 아니면 교통사고처럼 간혹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면 내시경 합병증에 관한 대규모 조사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마침 올해 독일에서 발표된 수면 내시경 합병증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9개 병원에서 3년 동안 수면 내시경 합병증 자료를 모아서 연구했는데요. 수집된 수면 내시경 건수는 무려 31만 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망자는 13명으로 사망률은 0.004%, 즉 10만 명당 4명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0명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사망률이 10만 명당 4명,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만 명당 10명이니까 수면 내시경 사망률이 교통사고 사망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면 내시경 사망률이 우리나라 자료라면 더 정확한 비교가 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수면 내시경 사망률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내시경 검사 수준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독일의 결과와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약하자면 수면 내시경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는 건 맞지만 수면 내시경 사망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수면 내시경 검사는 안심하고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는 검사일까요? 안타깝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 수면으로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해서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사들의 의견도 서로 다릅니다. 수면 내시경은 안전하다. 간혹 발생하는 사고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한 일부 병원의 일이다. 교통사고 사망률보다도 낮은데
교통사고로 죽을까봐 운전 못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다른 의사는 건강검진 받다가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아무리 적은 수라 해도 사망할 가능성은 있는 거다. 사망률이 0%가 아닌 이상 안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의사들은 공식적으로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권하는 입장은 없습니다. 수면 내시경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내시경 병원이라면 안심하시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수면 내시경 사고를 보면 반 정도가 수면 중에 혹은 회복 시에 환자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미흡한 경우였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독일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사망자 13명 중에 8명이 위장출혈이나 천공처럼 매우 위중한 응급실 환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사망할 수 있는 환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이나 위장질환 진단 목적으로 하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기본과 원칙을 잘 지키는 내시경 병원에서 받는다면 사망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수면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수면 내시경의 단점만 우선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수면 내시경의 장점과 잘못 알려진 오해들, 그리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믿을만한 내시경 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수면 내시경에 대한 걱정,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은 해소되셨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영상이 수면 내시경에 대한 여러분의 결정 장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웃어야 위장도 웃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도 속 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